자, 청소 블로그 운영 팁 간결하게만 어떤 실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결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블로그 운영이든 마찬가지지만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그 키워드 선정에서 성과가 도출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워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정 능력 자체가 블로그의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선정 부분은 전문적인 수준까지 다다르려면 굉장히 많이 포스팅 해보고 트라이 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뭐 사실은 청소 업종은 그러한 전문성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키워드의 어떤 패턴의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청소를 진행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 뭐 어떤 동이다,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다 이러면 대치동이라는 그 제목에다가 대치동 넣고 뭐 입주 청소를 진행했다. 그럼 그 다음 대치동 입주 청소, 뭐 대치동 이사 청소, 대치동 계단 청소, 대치동 사무실 청소,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 어떤 청소를 진행했는지만 붙이고 그 다음 제목을 구성하면 돼요. 보통 그렇게 제목의 맨 앞에 위치시킨 다음에 나머지 제목을 붙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은 청소 관련 키워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초보자 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그러한 패턴만 기억하시면 키워드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키워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청소 관련 키워드 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과 뒤에 어떤 청소를 진행했는지 그거를 붙인 다음에 그 키워드는 가급적이면 맨 앞에다 위치를 시켜서 그 다음 나머지 제목을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제목을 구성할 때는 그것도 간단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하시면 돼요. 아파트 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몇 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원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특성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신혼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사 후 뭐 청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특성적인 부분을 제목 그 키워드 다음 제목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적인 거, 장소적인 게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청소를 진행했는지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구성을 해서 제목을 구성할 수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렇게만 구성하고 내용만 어느 정도 잘 구성한다라고 하면 노출적인 부분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사실은 이러한 원칙 같은 거, 규칙 같은 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제목과 키워드를 구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은 과정대로 풀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기 전이 있을 것이고, 청소를 마지막 하고 나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입주 청소다 그러면 거실은 어떻게 했고, 주방은 어떻게 했고, 욕실은 어떻게 했는지 공간별로 차차차차 차례차례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돼요. 가급적이면은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뭐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수기 방식으로 수필 작성하듯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했다가 끝이 아니에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진은 10장 이상 찍어서 한 포스팅당 10장 이상, 사실 그 이상 한 20장 가까우면 좋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공간별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뭐 붙이든 아니면 과정별로 설명하든 그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충분하게 고객들이 어떻게 청소가 되었는지를 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는 충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사의 코칭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한번 교정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깔끔하지 않으면 허접해 보입니다. 업체의 서비스 자체가 허접해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깔끔하게 구성되는 것이 전문성과 신뢰도를 올리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포스팅 자체를 깔끔하게 사진과 글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합이 돼서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초보자 분들이 바로 캐치해서 깔끔하게 구성하시는 것은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교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분량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최소 한 공백 제외하고 1300자 이상 정도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게 초보자 분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좀 분량이라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패턴과 기술만 습득이 되면 사실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에 썼던 내용을 똑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블로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90% 이상이 유사성 때문인데, 결국에는 짜깁기 해서 오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비슷하게 작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뷰징 문서로 인식을 해서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검색 결과에서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글과 전에 글 혹은 그 전에 글이 비슷하게 보이지 않도록 늘 그 해당 현장에 맞춰서 새롭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다고 해서 다른 블로그의 것을 긁어오거나 내 블로그에 작성된 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넣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사실은 유사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저품질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큼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못 지키셔서 공들여 운영한 블로그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은 블로그에서 문제가 나타날 일은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디테일한 사정들을 다 알잖아요. 어떤 사연들이 있었고 고객들과의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것들을 요청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스토리랑 에피소드들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단순히 청소 전후 사진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나눈 카톡이라든지 고객이 만족했다라는 그런 카톡, 후기,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다 도움이 돼요. 그것은 대행할 때는 사실은 담을 수 없는 내용이고, 직접 운영하실 때나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필식으로, 수기식으로 내가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수기식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뭐 했다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 것은 노출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기는 편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블로그에서는 이 분량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서 올리면은 아무리 많은 포스팅을 하더라도 노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드리고요. 이러한 어느 정도의 조건과 기준들만 좀 갖춘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포스팅 개수가 쌓이다 보면 무조건 성과가 납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50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150개까지도 가지 않아요. 꾸준하게만 작성을 하시면 30개, 40개만 작성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 꾸준함이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그러한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세요.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이든 대행을 맡기는 거든 다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마케팅 효과를 못 얻고 소수의 업체만 대부분의 시장 수요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장의 생리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만약에 직접 운영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에 한두 개만 작성한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무의미합니다. 꾸준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누적 포스팅 개수도 쌓이지도 않고, 마케팅 효과는 당연히 날 수가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2개 정도, 최소로. 그래야지만 한 3개월 있다가 효과가 납니다. 매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최소한으로 작성을 해야 한 3개월 정도 후에, 그렇게만 했을 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2개면 12개라고 했을 때 36개밖에 작성을 못합니다. 아주 적은 개수예요. 3개월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렇게만이라도 꾸준하게 하면 그나마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한 달에 한두 개 한다, 계속해서 미루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장님은 직접 운영하실 자세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조금 비용적인 출혈이 있더라도 대행을 맡기시는 게 좋고,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맡기시진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마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여타부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꾸준함이 생명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청소 마케팅은 이러한 생리로 진행이 되고, 결국에 핵심적인 건 키워드, 꾸준함, 그리고 내용적인 디테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